자, 원 2부 시작할게요. 자, 원의 2부 타임의 첫 번째는 바로 원과 원. 그러니까 당연히 두 원이 되겠죠. 두 원의 위치 관계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요건 원래 교과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상식이나 마찬가지예요. 두 원이 바깥에서 접한다. 요것을 외접한다 라고 얘기해요. 외접. 두 원이 외부에 떨어져 있는 거, 얘를 외부에 있다. 두 원이 안에서 접한다. 네, 접이 되겠죠? 두 원이 내부에 있다. 그리고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이렇게 5가지에 대한 위치 관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외접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요거예요. 그런데 공통접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둬야 돼요. 공통접선이라는 것은 두 원이 서로 공통으로 갖고 있는 접선, 그러니까 접선이니까 서로 접해야겠죠. 이렇게 한쪽 방향에서 지금처럼 만나는 두 접선을 공통 외접선이라고 얘기해. 얘처럼 두 원 사이에 지나가는 것을 공통 내접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외접하는 경우는 공통 외접선이 두 개고 공통 내접선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외접선, 내접선 다 합해서 3개. 얘는 내접선이 2개. 외접선도 2개. 그래서 접선의 경우가 가장 많이 나와요. 얘는 접선이 공통 외접선 하나밖에 안 나오고요. 얘는 아예 안 나오고 얘는 공통 외접선이 2개가 나오죠. 자, 그래서 잠깐 외부에 있는 경우 요 그림 말하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경우에 공통 들고 약간 좀 딴소리 하고 가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두 원에 대해서 이게 공통 외접선인데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라. 그럼 접점에 대해서 반지름들이 서로 직교 수직이 되겠죠. 요걸 공통 외접선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 요 길이를 구하라고 했을 땐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를 d라고 하고 요 길이와 동일한 길이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이 길이가 바로 공통 외접선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혹시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는 주던가 아니면 구할 수가 있어. 그러면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 큰 원의 반지름을 내가 만약에 R이라 하고 작은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R이라는 전체 큰 길이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은 R-를 뺀 R-R-. 다시 말해서 두 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의 다른 한 변을 구할 수가 있어요. 공통 내접선도 마찬가지예요. 두 원이 떨어져 있는데 공통 내접선의 길이는 접점에서부터 접점까지의 거리를 말해요. 원의 중심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R-, 큰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합시다.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를 D라고 하였을 때 마찬가지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때는 한쪽 변의 연장선을 그어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가야 돼. 그러면 요거는 작은 원의 반지름 R-가 되죠. 요 길이와 똑같은 얘가 L이 되고 너희는 요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를 써서 두 원의 반지름의 합과 L 그 다음에 중심 간의 거리 D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공통 내접선의 길이나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를 알아두고 있어야 돼요. 상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중3 때 원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부분을 한 번은 겪게 돼요. 자, 이렇게 5개에 대한 원의 위치 관계 중에서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지금 같이 외부에 있는 경우에는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공통 접선의 길이를 묻는 문제로 나오게 돼요. 하여튼 위치 관계를 표현하는 식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까 원과 직선은 D와 R에 대한 관계식이 있었지. D와 R에 대한 관계식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두 원의 위치 관계는 관계식이라는 거가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지냐면 원과 원의 중심 간의 거리를 D라고 할 거예요. 원과 원의 중심 간의 거리를 D라 하고 원과 원의 중심 간의 거리를 D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두 원의 반지름 두 원의 반지름과 이야기를 해. 자, 접한다는 표현들은 항상 우리가 2차 함수도 x축에 접한다 그러면 판별식 0 쓰잖아요. 여기서도 접선, 얘가 이제 접하는 직선이니까 접선이죠. 접한다. 는이라는 거가 표현이 되죠. 외접도 는이라는 게 들어가요. 근데 뭐가 는이 될까요? 원의 반지름의 합이 곧 중심 간의 거리가 된다는 게 바로 외접할 때 나타나는 공식이에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경우에는 R과 R''를 더한 것이 D보다 당연히 크죠.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얘가 나와요. 근데 얘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얘예요. 자, 얘는 5와 5'라는 두 원의 중심을 찍었어. 얘를 R이라고 하고 얘를 R''이라고 하자. 선생님이 지금 그린 위치가 두 원이 만난 교점에 대해서 반지름을 표시하고 있죠. 어설프게 섣불리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 D와 연결을 했을 때 뭐가 만들어져?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났을 땐 위치 관계가 삼각형에 대한 세변의 길이처럼 나와야 돼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중심 간의 거리 D가 두 원의 반지름의 차와 합 사이여야 해. 5cm, 3cm야. 그러면 2cm보다는 커야 되고 8cm보다 작다가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가 된다는 얘기지. 두 원의 반지름의 차 그리고 두 원의 반지름의 합 사이가 중심 간의 거리이다 라는 것을 외워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선 내접선이 아니라 요런 애가 하나 보이죠? 요걸 뭐라고 불렀냐면 두 원에 대한 공통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통현. 그래서 얘를 길게 그리면 두 원의 공통현에 관한 공통현. 현이 뭔지는 알잖아. 원의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게 현이잖아. 중3 때 배웠죠?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내려본 수선의 발은 두 현을 수직 이등분한다. 뭐 이런 거 다 배웠죠? 그 현이에요. 그래서 얘를 연장선을 그리게 되면 공통현의 방정식이라는 직선을 구할 수 있게 돼요. 그것도 이제 다 배우게 돼. 자, 우리가 지금 두 원의 위치 관계를 배우고 조금 얘기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원에 대한 접선인데 우리가 중3 때 배웠지만 외부의 한 점에서 그은 원의 접선은 몇 개가 나와?
그래, 두 개가 나오죠. 원의 접선은 두 개가 나와요. 접점과 당연히 수직이고, 수직이죠. 요 각이랑 이 각을 더하면 몇 도가 나와야 돼? 180도. 그래서 얘는 180 마이너스 세타가 돼. 두 각의 합은 180도고 나머지 직교하지. 당연히 이렇게 연결하면 이 각이 몇 등분 돼? 2등분 되고 이 길이가 서로 같다는 것도 다 알죠. 몰랐으면 지금 외워야 돼요. 자, 외부의 한 점, 여기를 알파, 베타라는 점 P라고 합시다. 여기서 그은 접선, 여기서 그은 접선. 자, 이 접선을 A라는 점 접점이에요. B라는 점이라고 했을 때 이 점을 x1, y1이라고 할 거고 이 점을 x2, y2라고 합시다. 접점을 연결한 원에 대하여 그은 점을 우리는 극선이라고 얘기해요. 접선이 아니라 극선이라고 얘기해요. 극선. 알아두고 있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원의 접선 방정식이라는 걸 할 거야. 자, 여기는 다 공식이에요. 접선의 방정식 공식은 두 가지가 나와. 첫 번째, 원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 이 공식은 얘들아 무조건 원을 가장 기본에다 세팅을 해. 가장 기본에다 세팅을 한다는 거는 원의 중심을 원점에다 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이 원의 식에서 기본적으로 세팅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원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방, 접선의 방정식을 줄임말이야. 아무 점에서나 그은 접선, 요걸 말하는 거야. 이 접선의 식, 이건 공식이야 얘들아. 니네가 이게 어떻게 유도가 됐는지는 나중에 기하를 하면 알게 되거든. 자, 근데 선생님 외우는 방식을 얘기를 해줄게요. 기본적으로 원이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의 식에서 세팅이 된다고 그랬잖아. 얘는 x 두 번 곱한 거고 y 두 번 곱한 거잖아. x, y, y.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제품에 처음 연결한 스마트폰의 스마트싱스 앱에서 해당 기기를 열어주세요. 우리 집 빅스비는 내가 x라고 말하면 빅스비 때문에 자꾸 저러나 봐. x, y, y 두 개에서 요 위의 점을 하나를 고스란히 한쪽에만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돼. 요게 바로 원 위에서의 접선 방정식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얘가 평행이동한 버전이 있을 거 아니니? 무슨 얘기냐면 원의 식이 이렇게 나오겠지. 꼭 맨날 이렇게만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는 거지. 얘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원이 여기쯤 있을 거 아니니? 그럼 여기 위에 점일 수도 있고 여기 위에 점일 수도 있잖아. 얘가 평행이동된 버전의 식이고 여기 위에서의 점 x1, y1 이런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내가 말한 방식대로 똑같이 하면 돼. x-a, x-a 몇 번? 두 번씩 당연히 쓴 식이잖아.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쵸? 거기에다가 여기에 점 x1, y1이라고 한 걸 똑같이 대입하세요. 하라는 방법 그대로.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그럼 x1, a 요거는 이제 상수값이 되고 여기서는 y1 b 요렇게 돼요. 요게 평행이 조동된 버전의 접선 방정식이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 원의 접선 방정식은요 크게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 구하는 거, 그 다음에 기울기를 가르쳐주고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가르쳐줘요. 접선의 기울기를 가르쳐준 상태에서 접선 방정식을 구하는 게 나와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기울기가 3인 접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또는 기울기가 2인 접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을 구하라 이렇게 되면 원 위의 점이 아니라 기울기가 2여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몇 개가 나오겠어? 2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 물론 이 원에서 얘기하는 거야. 기본적인 틀이 원점이 중심 좌표인 원에서 얘기하는 거야. 기울기가 m인 접선, 접선은 어차피 직선이니까 당연히 mx 이렇게 등장을 하겠고 y절편이 간격이 똑같아. 이게 합동적인 부분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y절편, 마이너스 y절편 두 개 나오고 이건 공식이야. 이렇게. 다시 말해서 예를 하나 들어줄게. 이것에서 기울기가 3인 기울기 3인 접선 방정식을 구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니네가 저 공식에다 그대로 넣으면 돼. 기울기가 3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r이 얼마야? 3. 기울기 얼마야? 3.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끝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3루트 1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루트 10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얘도 얘처럼 평행이동이 됐을 수 있겠지? 그럼 x-a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이 될 거야. 그러면 얘가 여기가 있을 거 아니니? 그럼 그렇다고 기울기가 3인 접선이 뭐 기울기가 틀어지진 않겠죠? 당연히 기울기가 틀어지진 않는데 뭐는 바뀌어요? 네, y절편 바뀌어요? 자, 어떻게 바뀌어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원이 이동했잖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에 붙어있던 얘네들도 똑같이 같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되는 거야. 너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a, b만큼 평행이동 했더니 원래 기울기가 3이었던 이 녀석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한 거야.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는 이 접선 방정식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끝나는 거야. 내가 지금 뭘 했는지 알아야 돼. 평행이동이 그래프에서 적용이 될 땐 x자리 벌려서 반대보로 대입, y자리 벌려서 반대보로 대입인데 뒷공지 그대로 붙은 거 설명한 거 이해하셔야 돼요. 다 개코에 나와 있어요. 개코에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접선의 방정식은요. 크게 두 가지의 공식을 아까처럼 가져. 원 위의 점, 뭐 이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 구해. 또는 기울기가 m인 접선 방정식을 구해봐.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얘는 원 위의 점을 줘야 되고 얘는 기울기를 줘야 돼. 근데 이렇게 공식에 적용되지 않는 접선을 구하는 문제가 바로 앞에서 보여줬던 거예요. 외부의 한 점, 알파, 베타라는 외부의 한 점에서 이 원의 그은 접선. 얘를 구해봐. 얘를 구해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야. 그리고 얘는 공식이라는 게 딱 있는 게 아니라 공식에 활용되는 성질이 뭔지를 알고 푸는 순서에 입각해서 풀어야 돼. 자, 이 원을 내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고 해봅시다. 반지름이 2죠. 이 원의 바깥의 점이죠. 외부의 한 점. 자, 지금 내가 설명하려는 게 바로 외부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에요. 요게 시험에 나와요. 외부의 한 점을 내가 마이너스 3,2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쓰이는 성질이 뭔지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접선이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지. 그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우리가 아까 1부에서 배웠던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원과 직선이 접해야 접선이 되지. 그러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R = D라는 거가 지금의 접선 방정식을 풀 때 필요한 공식이 되는 거예요. 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D와 반지름이 같아야 된대. 원의 중심이 뭐야? 0,0이지. 물론 얘가 평행이동돼도 룰은 똑같아요. 원의 중심에서 이 접선까지에 대한 반지름이 2다. 그리고 D도 2와 같다. 이걸 풀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접선식이 대충 형태가 만들어져야 돼, 얘들아. 제일 먼저 이 접선식을 지나는 점을 아니까 접선식을 대략적으로 만들어. 어디다 넣어야 되겠어? 당연히 직선이니까 직선의 기본형. 그게 뭘까? y는 m은 몰라 내가. 기울기는 모르지만 지나는 점은 알잖아. 지나는 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로 넣는 거야. 지금처럼. 그리고 두 번째 D = R을 사용하는 거야. 이 D라는 것은 원의 중심에서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직선이 y는 m에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직선이잖아.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와 반지름이 같다라고 푸는 거야. 그러려면 이 직선은 일반형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야 내가 D 공식을 쓸 수 있잖아. 우리가 말하는 D 공식이 뭔지 기억해야 돼요. 원회가 아니라 직선 밖에 한 점 x1, y1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는 공식, 이거 말하는 거죠. 요걸 사용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일반형으로 바꿔준 거야. 이해가 되지? 자, 그럼 얘는 0,0이니까 직접 넣어보자. 내가 D 공식을 쓸 때 항상 어떻게 쓰냐면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이런 식으로 써. 는 얼마여야 돼? 반지름 2. 이렇게 틀을 잡아놓고 까먹지 않으려고 또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틀을 써요. 기왕이면 선생님을 따라하는 게 좋겠죠? 따라서 반지름 D, E는 이게 뭐였어? X 개수, Y 개수. 빵빵 대입한 거에 절대값. 자, 이걸 풀 때 어떻게 풀어? 당연히 얘랑 곱하겠지? 이거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절대값 할 때부터 계속 얘기했죠. 루트와 절대값이 나왔을 때 문제 푸는 방법. 양변을 어떻게 한다? 제곱한다. 그럼 m값이 몇 개가 나오냐면 당연히 몇 개가 나오겠어. 자, 4 넘어올 거야. 없어지죠? 이렇게 나오죠?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래서 m값이 2개가 무조건 나오게 돼. 그래서 지금처럼 두 원에 대한 기울기가 2가지로 나오니까 직선식이 2개가 되는 거야. 지금 이 문제는 0도 나오고 마이너스 5분의 12가 나오지만 0이 나왔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야. 0이 나왔다는 건 내가 원을 그렸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런 점에서 또는 여기 있는 이런 점에서 그린 거야. 근데 이렇게 수평인 접선도 나오고 얘는 이런 접선도 나왔다는 뜻인 거야. m이 0 나왔다고 해서 쫄면 안 돼요. 자, 접선 방정식 구하는 유형 총 3가지 말해줬어요.
3번이 제일 중요해요. 이 3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개거품 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원위의 점에서 접선 방정식,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 세 번째, 외부의 한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 구하는 방법. 얘는 꼭 얘가 아니어도 돼. 평행이동 됐을 때도 이 틀을 그대로 지켜주면 돼요. 자, 아까 얘기하던 애 하나만 얘기할게요. 예. 극선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이름 몰라도 돼요. 외부의 한 점에서 그은 접점이거든요. 이 접점을 구하는 식이 공식처럼 있어. 근데 그때 이 원은 무조건 이렇게 주게 돼. 다시 말해서 평행이동된 버전으로 주지 않아요. 얘는 이 접선 방정식 구하는 것과 아주 흡사해요. 아주 비슷해요. 뭔 얘기냐? 얘는 접점이어서 대입됐잖아. 얘는 이 지나는 점을 접선처럼 활용하는 거예요. 베타예요. 베타 y는 r제곱. 다시 말해서 이 x1, y1 자리에 지나는 점인 알파 베타를 넣으면 얘의 직선이 나와요. 알파 x 플러스 베타 y는 r제곱이란 식이 된다는 뜻이야. 왜 이렇게 되는 유도 과정은 한번 들어볼 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선생님이 만났을 때 설명을 해줄게요. 이렇게 노트에다 대고 얘기했을 때 니네가 약간 현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요거는 일단 외워서 써도 전혀 지장은 없고, 이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이 극선의 방정식을 모르는 친구들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알면 공식으로 바로 넣으면 되는데 몰라서 아예 버벅거리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외워두셔야 돼요. 개코에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애 하나를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일부러. 걔 이름은 아폴로니우스의 원인데 걔는 설명을 안 할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제 용어적인 해석만 좀 얘기를 할게요. 원과 원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를 구해야 될 때가 있어. 얘는 현의 길이에요. 길이. 이 현의 길이는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원의 반지름과 중심 간의 거리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자, 얘는 반지름, 얘는 반지름. 중심 간의 거리와 현은 항상 수직인 거 잊지 마시고,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모든 원의 현의 길이를 이용해서 구하는 건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다 배운 거야. 반지름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이용해서 삼각형에 대한 현의 길이를 구하고 2배 이용해서 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형태들. 그러니까 문제를 지금처럼 이제 그림으로 주지 않지만 모든 설명을 다 줬을 때 그 설명을 들으면서 그림으로 나타내 보라고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두 원이 반지름이 똑같은 합동인 원인데 서로가 서로의 중심을 지나. 어떤 그림인지 알겠지? 이때 만들어진 이 부채꼴은 얘가 서로 당연히 같지. 그런데 얘네가 합동인 두 원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길이도 서로 같아. 그래서 정삼각형 두 개가 붙어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각은 60도씩 두 개, 120도가 돼요. 그래서 마름모가 돼요. 이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게 돼. 그러면 반지름이 다 똑같겠지? 그럼 반지름이 r이잖아. 한 변의 길이가 r인 정삼각형의 4분의 루트 3 a제곱
요 도형의 넓이의 2배를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두 원이 수직으로 만난다. 이런 표현이 있어. 자, 이거는 개코에도 쓰여 있는데 개코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지금 선생님 개코가 없어서 몇 쪽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개코에 나와는 있어요. 두 원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것은 요 만나는 점에서 접선을 그어. 서로한테. 얘한테 접선을 그린 거고 얘한테 접선을 그린 거야. 이 두 접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표현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두 원이 수직으로 만난다. 이런 표현은 요게 교점이지 접점은 아니거든. 두 원의 교점에서 그은 두 접선이 수직이다. 근데 이걸 실전에서 문제로 풀면서 사용할 때는 두 접선이 서로 다른 원의 중심을 지난다. 다시 말해서 이 원의 접선이 빨간색이잖아. 이 원의 접선이 빨간색이 얘 원의 중심을 지나고 이 원의 접선이 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얘기야. 요렇게 나중에 풀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푸는 문제집에선 안 나올지도 모르겠지만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말들을 못 알아듣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자, 그리고 자, 원이 이렇게 하나 있어. 근데 내가 일부러 X축 위에 걸치게 그린 거예요. 외부에 한 점이 있어. 여기 움직이는 점 P가 있고 뭐 여기에 B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B가 있었다는 상관없어. 움직이는 동점 P에 대해서 움직이는 동점이라고 그랬어. 움직이는 점. 움직이는 동점 P에 대해서 삼각형 ABP의 넓이.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 어쨌건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A라는 점, B라는 점이 어디 있건 P라는 점은 원의 중심에서 수직으로 올라간 가장 높이 올라가 있는 이 점이 되어야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겠죠. 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정해진 길이고 P가 여기 있으면 높이가 이게 되고 P가 여기 있으면 높이가 이게 되는 거잖아. P가 여기 있으면 높이가 이거밖에 안 되잖아. P가 여기 있어야 높이가 가장 높아지거든. 그러니까 높이가 가장 높게 되는 원의 중심에서 수직으로 올라간 이 지점에서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야. 자,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확대 접선이 아니죠. 두 점에서 만나고 지나가는 거야. 원에 대한 할선이야. 원을 자르고 지나간단 말이야. 여기가 접선이 됐을 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B가 어디건 얘가 접선이 되는 이 접점을 P라고 이렇게 좀 보이게 써놨어요. 이렇게 되면 얘는 넓이가 최대가 되진 않아. 높이 값이 얘 꼭대기 있을 때보다 낮아. 그런데 얘는 언제 문제가 나오냐면 각 PA, B
요각이죠. 요각. 이것이 최대가 될 때 점 P의 위치는 접하는 접점일 때 가장 높게 돼요. 두 개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진짜로 중요한 시험에 100% 나오는 단골. 두둥. 등장.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얘는 A라는 점과 B라는 점,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이것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해. 뭔 소리냐? 이 점과 이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본다는 거지. 말 그대로 지름의 양 끝.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점의 중점을 원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요 반지름이 값이 나오겠죠. 왜냐면 점을 가르쳐주면 나누기 2씩 해서 중점 구하고 반지름 두 점 사이의 거리도 구할 수가 있죠.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이 원을 우리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근데 얘는 공식이 있어 얘들아. 근데 이 공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식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가르쳐줘. 그러니까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나올 때 써먹으면 될까 안 될까? 물론 안 되겠죠. 내가 이 고1 때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풀어가는 과정은 지금처럼 첫 번째 원의 중심을 중점을 이용해서 구하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반지름을 이용해서 이 식에다 넣는 거예요. 얘네 둘이 중점이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내가 공식을 가르쳐준다고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공식은요, 아폴로니우스의 원 공식은 기하를 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고3 때 기하 배우는 애들이 외우는 공식을 그냥 지금 고1 때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아서. 왜 가르쳐줄까요? 객관식으로 나오면 빨리 풀어서 해결하라고,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가르쳐주는 거야. 서술형으로 나오면 아까 내가 말한 중점 구하고 반지름 구해서 이 식에다 넣어야 돼. 그러니까 할 줄도 알아야 돼. 자,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 두 점을 그냥 x, y랑 엮으면 돼요. 그래야 x가 하나 2차식 되지. 그래야 y가 하나 2차식이니까 원 되지. 끝자리를 0으로 써주는 게 중요해.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 공식이에요. 근데 대놓고 이렇게 문제 나오지 않아요. 요거는 여러분들 문제 보면 한 번은 부딪히고 이게 뭐지? 이럴 수 있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식만 가르쳐 줄 거고 뜻만 가르쳐 줄 거고 문제 풀다가 다 틀릴 거예요. 그 다 틀리는 문제를 이 공식으로 풀면 빨리 나온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데까지가 원파트에 대한 내용 정리가 2부로 끝났는데, 아주 다이렉트로 단순하게 얘네들만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말이 비비 꼬여서 나와요. 수많은 말들이 다른 방향으로 전달이 되어져서 그것을 유도하고, 자, 기본적인 이런 공식과 개념을 이용해서 협업하여 풀 수 있는, 머리를 써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을 적절히 섞어서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문제가 원파트에서 상당히 많이 나와. 그래서 니네가 문제를 풀다가 많이 틀릴 수 있어. 근데 많이 틀릴수록 많이 고민해야 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또 많이 질문을 하고 물어봐야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개코에 다 나와 있는 공식들이고 이야기들이니까 일단 개코부터 달달 외워서 백지 시험을 봅시다.